자, 그럼 이제 그 정적분의 활용 중에 이제 넓이의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 야, x축이 있었어. 근데 여기 fx가 있었어. 여긴 gx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인 과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럼 여기를 내가 알파라 하고 여기를 베타라 하면 당연히 네가 구하고 싶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파란색 부분의 넓이에서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이제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자, fx라는 함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그럼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gx라는 함수를 마찬가지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면 되니 그럼 그들을 빼겠다. 근데 보니까 적분의 시작과 끝이 같으니까 따로 적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그럼 그냥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해버리면 되는 거구나. 자, 근데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그것이 x축의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되게 중요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밑에 있는 함수가 만약에 x축의 아래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 근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상관없다는 거야. 무조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고 적분하면 된대. 근데 그 이유를 한번 보여주는 거야. 자, 이번엔 fx가 x축의 위에 있어. 그 다음 gx가 밑축에 얘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또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번엔 뺄 개념이 아니라 이 파란색 넓이는 파란색 넓이대로 계산해 주시고 노란색 넓이는 노란색 넓이대로 계산해 주신 다음에 그 둘을 더함으로써 전체 넓이 계산해 보자. 그럼 파란색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함수값이 양수니까 fx의 dx를 해주시면 되는데 더하기야. 근데 문제는 gx는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부호를 바꿔서 적분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적분 구간이 같으니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더하면 또 이 형태의 함수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함수가 축과 만드는 넓이를 구할 때는 그것이 x축의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중요했는데,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여기 보면 절대값이 있는 이유는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한마디로 그냥 얘기할게. 자, 위식.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적분해 주시면 바로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림 같이 하고 요 식, 위식에서 아래식을 뺀다. 요 내용만 앞에 부분 가면은 이 부분이 있을 거야, 이 그림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요게 오늘 설명할 내용은 거의 다기 때문에 자, 요것만 정리할게. 자, 앞으로 가시면 아예 예제 1번 앞에, 예제 1번 바로 앞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요. 원래는 함수값이 둘 다 음수인 것도 해야 되는데 생각할게.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 다음에 적분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가 나오는구나.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구나.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문제를 풀 거야.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적분하면 되겠구나. 자, 정리할 시간을 줄 테니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정리가 되었나요? 자, 정리가 되었다면 문제풀이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뒷부분에 나오는 뭐 다른 개념도 있긴 있는데 바로 넓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대표형 몇 번이냐면 6번 예제. 뒤로 좀 넘어가서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럼 니네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도대체 누가 위에 있을까? 누가 아래에 있을까? 그것만 잘 판단해 주시면 돼. 6번 문제 볼게.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 근데 간단하게만 그리면 사실은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그리고 y는 x 빼기 2하고 둘러싸인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는 길과 양수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바로 뭐냐? 교점의 좌표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 자,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일단 넓이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 좌표를 먼저 계산해 보면 자, 마이너스 x제곱이랑 x 마이너스 2랑 같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 되게 되니까 1, 2에 빼기 그래서 x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와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니 자, 2차 함수가 위에 있다는 사실은 자명한 거고 그래서 이제 넓이를 실제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위에 있는 함수인 마이너스 x제곱에서 밑에 있는 함수인 마이너스 x 더하기 자, 이 식을 뺀 거죠. x 빼기를 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적분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넓이 나온다. 마무리 줘볼게. 자,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에 더하기 2x란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2와 1을 집어넣어 뺄 건데 자, 일러볼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하기 2라는 놈에서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8 곱하면 3분의 8 너 빼주고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4에다가 마이너스 2 너 빼고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너 빼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빼면 마이너스 3분의 9 그럼 마이너스 3이죠. 얘랑 얘랑은 마이너스 3이고 그럼 빼기 3에 더하기 2에 요거 빼기 6인데 요거 하면 더하기 6 그래서 5 빼기 2분의 1까지 돼서 정답은 얼마? 2분의 9라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 뭐 요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X축과 도형이 만드는 넓이를 구할 때 이 두 교점 좌표의 차이에 세제곱을 한 다음에 6으로 나눠주고 최고참 개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넓이 된다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 그럼 혹시 이것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봤더니 두 근의 차이가 3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걔를 세제곱하고 6으로 나눠준 다음에 최고참 개수가 1이죠? 그럼 그거의 절대값 1을 곱해주니 자, 6분의 27이 돼서 분모보다 상으로 나눠주니까 2분의 9라는 같은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차 함수면 2차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나 2차 함수나 직선하고 이루는 넓이나 동일하게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원칙은 위에식에서 아래식 빼는 게 원칙이라는 거.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바로 볼 텐데 선생님 그럼 얘도 한번 첫 번째 교점 한번 구해볼까요?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 이 친구는 최고차계수 함수라 위로 볼록인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가지고 적분을 해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교점을 한번 계산해보자. 넘어갈까? 자, 2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4는 0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기 때문에 자, 1하고 얘 빼기 그래서 이 교점좌표 마이너스 1 이 교점좌표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그래서 최고차계 등수인 이 식이 당연히 위에 있을 테니 자, 두 번째 넓이를 계산해 보면 위에 식 3 더하기 2x 마이너스 x 제곱에서 앞에 있는 함수인 x제곱 마이너스 1을 뺀 놈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되게 된다.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요 공식을 못 쓸까요? 자, 이것도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 주의만 하면 돼. 두 근의 차이의 3을 세제곱한 다음에 6으로 나눠주고 분명히 최고차계수 곱해줘야 된다 했잖아. 그제? 그 최고차계수는 바로 뭘 쓰냐? 집중해. 처음에 연립했을 때 요거 있지? 이제 요걸 적어주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해 두 2차 함수의 최고차계수의 차이를 곱해주시면 요것도 넓이를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약분되면 밑에 3 남고 정답 얼마? 9가 된다. 그래서 공식도 물론 기억해둬야 돼. 2차 함수인 경우는. 근데 원칙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된다. 정해. 자, 첫 번째 문제. 기네요, 풀이가. 그죠? 저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뭐 계산하고 70꼭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교점을 구했다. 그냥 얘를 계산하면 된다. 결론만 써, 이렇게. 산수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 그것이 공식을 이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니 2차 함수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는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좋고, 그래서 여기는 A는 엄밀히 얘기하면 두 도형의 2차식 개수의 차이야. 근데 얘는 2차식 개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의 2차식 개수를 쓴 거고, 여기도 이 직선이 2차식의 개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2차식의 개수를 그냥 쓴 거고, 근데 얘는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니까 우리들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잖아. 그래서 2를 적어준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놈은 엄밀히 얘기하면 2차식 개수의 차이다. 자, 2차 항의 개수 차라는 거. 자, 요게 바로 요 앞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제 2차 함수로 만들어진 넓이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와 x축, 2차 함수와 직선, 그리고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만드는 도형의 넓이도 다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바로 6번 문제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 고고싱. 확통은 봤니? 둘. 확통. 봤어 아직? 아직 못 봤어? 토요일까지 봤는데 안 풀려있거나 안 봐있으면 수업 끝나고 남길 거야. 알겠지? 끝나고 남길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꼭 보고 해와. 그래야 돼. 자율적인 게 좀 되고 해야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불가피하게 또 결석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자, 7번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식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함수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는 공식이 없어. 그래서 얘는 원칙대로 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여기서의 니네가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 야, 이거 미분해서 막 극대극소 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얘 그리고 누가 위아래. 그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누가 더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를 판단하는 거. 그게 이 문제의 어떤 좀 중요한 주제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먼저 교점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계산해 볼게. 자, 선생님, 첫 번째 교점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두 개씩을 연립해. 자, 넘어가라. 그래서 x 3승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x는 0이 되니까 그럼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는 0이 되고, 그럼 1, 2에 여기다 빼기. 그래서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우리들은 서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잘 들어봐. 되게 중요한 주제야. 야, 이 두 함수가 만드는 도형의 넓이하고 얘를 넘겼잖아, 그지? 그럼 y는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y는 0하고 만드는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얘랑 만드는 도형의 넓이하고 얘랑 만드는 도형의 넓이, 일단 얘를 이항하고 얘를 이항하는 과정까지 보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겠지? 근데 넓이가 사실은 똑같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런 유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연립형 3차 함수 나오잖아?
그럼 또 3차는 3차대로 2차는 2차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얘랑 이루는 도형의 넓이나 얘랑 이루는 도형의 넓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하고 그려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칙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상관없다. 그러면은 일단 뭐 원칙대로 한번 가볼게. 자, 0하고 2 사이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해보고 자, 처음 배우는 건 정석적으로. 자, 두 번째 누가 위에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 함수가 세 번 만났는데 0, 2 사이에 1이라는 숫자를 각각의 함수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 얘는 1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얘가 큰 거지. 그럼 0과 2 사이의 구간에서는 오른쪽이 큰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러면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면 또 함수값이 큰 걸 찾아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봤더니 왼쪽 결과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1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적분과 0부터 2까지의 적분을 계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얘와 얘 중간에 있는 적당한 수를 각각의 함수에 집어넣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게 원칙. 그래서 얘하고 사이에는 1 집어넣었더니 오른쪽이 크니까 여기는 x의 제곱에서 뭘 뺀다? x 3승 마이너스 2x를 뺀다. 반대로 여기는 자 x 3승 마이너스 2x에서 뭘 뺀다? x 제곱을 빼서 계산해 주신다. 자, 계산은 선생님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참고로 자 얘하고 이루는 도형의 넓이나 연립하는 과정 똑같으니까 누구랑 똑같다. y는 x 3승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x하고 x축이 만드는 넓이하고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인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냥 이 함수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0부터 2까지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이 함수의 부호를 바꿔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이 거 집어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3차 함수가 x축과 만드는 도형의 넓이로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 오케이? 다음부터는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산 따로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다. 자, 교점좌표를 구해주는 건 우선이고 그 다음 원래 이제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건데 자, 정리해 주시고 덥다. 야, 어제는 진짜 더워서 에어컨 틀었다니까. 너무 더워서. 자, 한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도형기 우리가 지난번에 좀 불편했었던 사실 그 루트가 나와 있는 함수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잘 모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x랑 y랑 바꿔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좀 약간 원칙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그 함수를 x랑 y랑 바꿔서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갈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었어. 근데 y는 x하고 y는 루트 x라는 함수가 1,1이라는 교점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좀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x축을 기준으로 적분했을 때는 들어봐, 위에 있는 y좌표에서 y좌표가 작은 놈을 빼가지고 적분을 했어요. 그럼 얘를 y축을 기준으로 적분할 때는 어떻게 되냐, x좌표가 큰 오른쪽에서 x좌표가 작은 왼쪽을 빼가지고 적분해 주는 게 기본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넓이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1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럼 0부터 1까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오른쪽에 있는 놈을 x로 정리한 식에서 왼쪽에 있는 놈을 x로 정리한 식을 빼서 적분해 주면, 우리 아까 x축 기준으로 한 건 뭐였어? 위에 있는 놈이 y로 정리된 식에서 밑에 있는 놈을 y로 정리된 식을 뺐으니,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x로 정리한 y에서, 자, 이 친구를 x로 정리한 y제곱을 빼서, 그래서 y에서 y제곱을 뺀 다음에 적분해 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게 된다. 자, 좀 부담되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x랑 y랑 바꿔서 계산하면 이제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근데 실제로 잘 이런 문제는 지금은 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자마자 극혐, 야, y가 제곱이 있으니 이거 정리하면 이상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어떤 도형의 넓이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다 해도 넓이는 바뀌지 않으니 난 두 번째 문제를 y는 3x 빼기 x제곱, y는 3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로 계산을 하겠다. 자, 그래서 x축이 있고 그림 그릴 필요도 없죠. 바로 연립 들어가겠습니다. 자, 3x 마이너스 x 제곱하고 3 마이너스 x하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은 0이 되니까 1, 3에 빼기. 그러면 우리 2차식이니까 공식 적용해보면 두 근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니 2를 3번 곱하고 6으로 나눈 다음에 연립했을 때 생기는 최고참 개수인 1을 곱해주게 되면 정답은 그래서 3분의 4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 자, 여기 1번 문제 풀이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 오른쪽 x에서 자, 왼쪽 x를 빼서 적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넓이가 나오게 된다. 두 번째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8번 유형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교육과정에서 사실은 이거를 하지 말아라고 딱 정해줘야 되는데
하지 말기를 권한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니까 내는 학교도 있고 말 잘 듣는 학교는 안 내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 윤홍식을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부 장관 되면 싹 나는 시험 기간도 통일시킬 거야. 모든 고등학교가 딱 같은 날 월요일날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시험 보고 금요일은 쟤랑 주일 딱 해라. 금토일 딱 쉬게. 교육부 장관으로.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여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일단 기본 개념은 끝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어떤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봐봐. y는 x 3승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1,-2에서의 접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고 싶은 거야. 접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나 봐. 근데 1,-2에서 그은 접선이 이 그래프와 다시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 3차 함수와 1,-2에서의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근데 이 문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할 줄 알아야겠다. 그 넓이 구하려니까 적분할 줄 알아야겠다. 그럼 이 문제 하나로 미분도 물어볼 수 있고 적분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좀 좋아해. 그래서 단계적으로 천천히만 해주시면 돼. 천천히 해볼게. 자, 1단계. 접선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 자,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게 x좌표가 1이고 그 다음 y좌표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럼 기울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x좌표를 대입하거든. 그럼 이 친구 미분하면 y''이 3x 제곱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여기다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우와 신기하네. 기울기가 일단 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그냥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달라질 건 없어. 그래서 나는 기울기가 0인데 1,-2를 지나니까 싹 사라져서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뭐다? y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이렇게 알아내게 된 거야.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건 바로 뭐냐? 자,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이 접선과 원래 문제 주어진 이 식을 연립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해내야겠지, 그지? 그잖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구한 것이 이 접선식이고, 그럼 원래 함수하고 교점을 구해줘야 1이 아닌 나머지 하나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x 3승 빼기 3x하고 마이너스 2하고의 교점의 좌표를 계산해 보자. 그럼 넘어가면 x 3승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가 0이 되니까 x 대신에 1 넣으면 0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 봐봐, 1이 접점이니까 1을 중근으로 갖겠네. 1이 접점이니까 1을 중근으로 갖겠네. 그럼 이 식이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된 건 자명한 사실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머지 식이 상수랑 비교해보면 x 더하기 2가 되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니네가 천천히 조리 좀 해도 돼. 하지만 좀 폭넓게 이 문제를 좀 볼 수 있다면 1이라고 하는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그래서 끝난 거야. 세 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3차 함수의 식 x 3승 마이너스 3x를 거기서 접선식인 2를 빼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적분해주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된다. 근데 두 가지만 참고할게. 이거 만약에 구했는데 음수 나올 수도 있어. 니네가 그림이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서 원래대로라면 직선에서 3차 함수를 빼야 되는 건데 니네가 혹시 실수할 수 있어? 그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는 0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함수값이 음수가 안 나와. 그럼 제대로 된 거야. 얘하고 얘 사이에 0을 집어넣어 봤더니 함수값이 양수라는 건 제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적분하면 돼. 근데 만약에 얘하고 얘 사이에 0을 집어넣어 봤는데 음수 나와. 그럼 대소공이 바뀐 거니까 부호를 바꿔서 적분해 주시면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을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사실은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아는 건 다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 3차 함수의 접선과 이걸로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도 그 2차 함수처럼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두 근의 차이를 이번엔 4제곱한 다음에
12로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최고차계수에 곱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그러니까 니네 밑에 있는 문제 풀 때 이거 쓰지 마. 이거 쓰면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참고 정도만 해두면 좋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해보면 두근의 차이가 3인데 두근의 차이가 3인데 그 4제곱하고 12로 나눈 다음에 최고차에서 1 곱해주면 끝. 자, 이렇게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저거를 쓰려고 해도 어차피 이 점의 좌표는 구해야 되는 거니까 2단계까지는 다 해야 돼. 어차피 편법을 쓰더라도 공식을 쓰려고 해도 2번까지는 한 다음에 계산해 주셔야 된다. 자, 이게 바로 9번 문제 풀이래. 참고만 하고 얘는 이렇게 해. 알겠지? 정리해. 문제 안에 이 미분과 적분이 같이 있는 좋은 문제군요. 곡선과 접선 사이의 넓이. 공식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편하다. 그리고 솔직히 니네가 나중에 미분 좀 더 많이 배우면 이것도 쉽게 구하는 방법이 또 있어. 이것도. 근데 그거는 편법만 배워서는 사실은 안 돼. 지금은 니네가 이걸 천천히 해도 될 때니까. 나중에 때 되면 다 알려주실 거야, 어떤 선생님이든. 숙달된 조교는 이거 다 생각하고 저거 바로 구해가지고 넓이 구하고 그렇게 해. 실제 그 시험 때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이다. 자, 모든 게 다 단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자, 10번 문제를 살펴보고. 자, 넓이의 이등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볼게. 자, 여기 개념이 잠깐 있어요. 이런 개념을 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개 그러면 왠지 욕처럼 들리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3차 함수가 x축과 만드는 이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그럼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 혹시? 3차 함수가 x축과 만드는 저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오늘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잠깐 설명했었는데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어떤 게 있었지? 어떤 게 있었어? 자, 이 점 좌표하고 이 점 좌표하고 이 점 좌표가 뭘 이루어야 된다? 등차 수열을 이루면 완벽한 대칭성 때문에 저 넓이가 같아진다는, 그러니까 3차 함수만 그런 성질이 있어. 근데 우리가 맨날 다루는 게 3차 함수만 아니니까 이 답은 금방 끝나요. 봐봐. x축과의 첫 번째 교점이 0이고 두 번째 교점이 a고 세 번째 교점이 3인데 왜 a가 0과 3 사이 되니까 그 넓이 같아지려면 끝났어. a는 2분의 3인 거야. 평균 2분의 3인 거야. 끝! 근데 왜 정말로 2분의 3이 나오는지, 그리고 3차 함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어떠한 개념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역으로 알려주도록 할게. 이미 답정 너야. 답은 이미 2분의 3이야.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 3차 함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어떠한 fx가 여기 놓여 있다 생각을 해볼게. 어떤 fx가 놓여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x축과 이루는 넓이가 안 같아 보여. 자, fx 볼게. 그냥 대충 그릴게. 샤샤샤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도 그리면 좀 그래. 그냥 대충 그릴 걸, 그지? 자, 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아닌 것처럼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자, 호랑송샤 이렇게 됐어. 3차 함수 아니야. 그런데 이 함수가 x축과 만드는 이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가볼게. 첫 번째 교점의 좌표를 알파라 하고 두 번째 교점의 좌표를 베타라 하고 세 번째 교점의 좌표를 감마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한 놈하고 한스까지 음수네.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 마이너스 fx의 dx를 적분한 놈이 같다. 그냥 말 그대로 넓이가 같다라고 식을 세운 거야.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통째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함수식인데 이어달리기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넓이가 시작되는 점인 알파부터 넓이가 끝나는 감마까지 fx의 dx가 0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득은 뭐냐? 중간 거 집어넣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저 상황에서 우리 모르는 거야? 2분의 3인 거 모르는 거야? 답은 2분의 3인데 2분의 모르는 거야? 그럼 얘랑 얘의 넓이가 같기 위해선 중간에 a까지의 관계없이 0부터 3까지 이 함수를 전개해서 그 적분 결과가 0이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a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 원칙. 맨날 3차 함수만 나오는 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가볼까? 2x에 x 빼기 a에 요건 계산 걸리더라도 좀 선생님이 할게. 시간 걸리더라도 선생님이 할게. 야, 한다 이건. 왜 2분의 3이 나오는 걸 진짜로 보여줘야 니네가 아 그렇구나라는 걸 믿으니까 한번 보여준다 내가 지금. 야, 이거 양변 2로 나눠도 어차피 0 되는 거 동일하니까 2를 지워도 되고,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빼기 a 더하기 3만큼의 x의 제곱에 더하기 3ax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적분해 주시면 돼. 아이 참 귀찮은 일이군. 4분의 1 x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a 더하기 3만큼의 x의 제제곱에 더하기 2분의 3에 뭐가 되냐면 a의 x제곱에다가 0과 3을 집어넣는 게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3을 집어넣어 주면 자 4분의 81에다가 자 3 넣으면은 3인데 이거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배의 a 더하기 3에다가 자 3 넣으면은 3, 3은 9에다가 2분의 27a 더하기 2분의 27a가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상당히 귀찮은 일이지만 꾹 참고 하는 거야. 양변에 4 곱하면 81 4 곱하면 12배의 a 더하기 3 제발 계산식으로 하는 건 망하는 건데 자 4 곱하면 더하기 54a가 0이 되게 되고 자 54에서 12 빼면요 42a 근데 81에서 36 빼면 자 81에서 36을 빼게 되면 허라 45 이상의 느낌 안 좋아. 큰일 났어요. 어떡하냐? 어디? 여기가 어디? 마이너스 9? 어디? 여기가? 3 내면은 그러네. 9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럼 양면에 4 곱하면 얘가 36 맞지? 오케이. 자 양면에 곱하면 36이고 10년 감수. 그럼 54a에서 36a를 빼니까 18a. 그럼 81에서 108을 빼. 81에서 108을 빼는데 그럼 108에서 80을 빼면 27 넘어가서 27. 그럼 a 값은 18분의 27. 분모자 9로 나누면 2분의 3. 자, 고마워. 2분의 3.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역시 등차 수열이 되는 게 맞는구나. 3차 함수라면. 자, 정석적인 풀이도 기억해 두셔야 된다. 알겠죠? 자, 다시 볼게. 3차 함수 얘기 아니야. 일반적으로 얘하고 얘의 넓이가 같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결과가 0이 되게 된다. 자, 요걸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밑에 뭐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10번 문제.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계산 과정이 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니네는 못 쓰면 되는 거야. 첫 번째. 3차 함수인 경우에선 요것이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도 메모해 두시고 3차 함수에 해당해서는 근데 원칙적으로는 요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맞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a 값이 2분의 3이 중간 쓰지 말고 이거 뭐 씁니까 뭐라 그죠? 계산 더러운 거. 그래서 요거를 풀었더니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눈으로 보여줬으니까. 자, 넓이의 2등분. 자, 한 가지 주제만 더 하고 잠깐만 쉴게. 잠깐만. 계속 쭉 가기 좀 힘드니까 리를 잠깐. 자, 니네 나중에 알고전에 보면은 또 알고전의 그림에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요 정도만 설명해 주는 거. 근데 그건 안 써 있단 말이야. 등차수열 되는 건. 3차 함수일 때 제가 등차수열 되는 건 안 써 있단 말이야. 저 알면 되게 꿀이거든. 대칭성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11번을 남겨뒀네요. 유제 문제 풀 시간 좀 줄게.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한 단원이 유제도 적어요. 유제도 막 몇 개 안 돼. 속도거리인데 예제가
몇 개 없어? 6개? 아이고 귀여워라. 6개제기 때문에 자 이제 수투가 전체 7개제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공식을 이제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정리하는 중이지? 좀 더 해봐. 오늘 하루 종일 지우개만 몇 개를 쓰는 거지. 오. 자, 아까 선생님이 한번 정리했었던 내용을 이제 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할게. 자, 이 내용은 니네 그 예제 11번 문제 밑에 교재 적혀 있으니까 이건 눈으로 확인하고 이따가 니네 책에서 그냥 확인하기만 해. 보세요. 2차 함수와 x축이 만드는 도형의 넓이나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드는 도형의 넓이나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만드는 도형의 넓이나 모두 다 한쪽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면 이런 형태의 꼴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꼴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만드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두 근의 차이의 세제곱. 근데 일단 이렇게 만들면 A값이 양수잖아. 그럼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절대값 A라고 그냥 기억해 두는 게 내가 볼 땐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그냥 두 근의 차이의 세제곱에 6으로 나눠주고 절대값 A를 곱해주게 되는데 이 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식의 2차 식의 개수의 차이다. 그래서 2차 식과 직선이나 2차 식이면 그냥 2차 개수하면 되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둘 다 2차 식이 되는 경우는 이것이 바로 2차 식의 개수 차이다라는 거. 요거는 이따가 니네 교재다가 적어줄 수 있도록 해. 그냥 지금 교재를 펴보던가. 자, 교재를 펴. 자, 알고전 교재를 꺼내주시고 몇 쪽이냐면요. 192쪽이에요. 자, 192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보다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A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2차식의 개수의 차이라는 거. 이거 글씨 참 못 쓴다, 그지? 왜 이렇게 한글은 못 쓸까? 자, 개수의 차이라는 거. 개수의 차이라는 거. 예전에 선생님이 헬로고스트라는 영화 혹시 아는 사람? 차태현 나왔던 영화 중에 헬로고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 보고 내가 울었거든. 슬퍼가지고. 나는 가족과 관련된 약간 이런 게 좀 약간 약해, 역치가. 막 가족과 관련된 막 그런 거 보면은 눈시울이 좀 금방 좀 붉어지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막 왜 라디오나 막 이런 거 지나가다 보면은 왜 불쌍한 애들 나오면서 후원해주세요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거 너무 슬퍼, 사실은. 내 감성이 좀 약간 여린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가 우리 아들이 눈물이 너무 많아. 툭하면 울어. 맨날 울고. 오늘 아침에는 뭐 때문에 울었더라. 밥을 막 안 먹어서 지선아가 밥 먹어라! 그랬더니 하고 울더라고. 6살인데. 그게 울만한 나이가 아닌데. 울 때 항상 이렇게 눈을 갖고 운다. 울면 지선아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 눈을 이렇게 떠냐고. 지는 이제 웃기니까 그러면. 그 울보야 울보. 겁도 많고. 근데 남자가 너무 겁이 없어도 좀 약간 위험해. 어렸을 때는 못 모르게 막 뛰어내리잖아. 그냥 아무 데나 뛰잖아. 그러니까 이게 뛰었을 때 아플 거다, 부러진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뛰어. 그냥 뛰고 이제 부러지고 난 다음에 지금도 3살 때인가 어디 뛰어내려가지고 팔이 기부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완전 애기 때였는데 어디 뽀로로 무슨 이렇게 그런 데 갔다가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보면 하고 줄게. 자, 얘하고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가 난 식으로 나타내고 A가 변할 때 S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 문제 원래대로 하면 폭망인 게 우리 하던 대로 하면 일단 먼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는 0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미지수가 있지?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려면 근의 공식을 써야 돼. 와우! 2분의 쓰지 마. a 풀마 루트 a 제곱 더하기 8이라 해서 그래? 그럼 2분의 a 마이너스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8부터 자 2분의 a 더하기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8까지 x 제곱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2를 적분해가지고 부정적분 구해가지고
누구 빼가지고 와우 이걸 해야 돼. 하겠냐?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증명해 놓은 하나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두근의 합은 A,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 그럼 두근의 차이의 제곱은 A의 제곱에서 요거 4배 빼면 되니까 더하기 8하면 되는 거구나. 와 꿀이다. 그럼 두근의 차이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8인데 K를 6으로 나눠주고 최고 끝난 거야. 아까 그 계산을 한 게. 넓이 구한 거야 지금. 자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제곱 구한 다음에 두근의 차이 끝.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는 언제 최소가 된다? A가 0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자 A가는 1차식이 있다면 대진축을 생각하겠지만 A가 0일 때 최소값을 가야 된다. 그래서 A가 0일 때 최소값은 얼마다? 자 6분의 루트 8 약분해 주면 3분의 루트 2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그래서 그 공식이 그렇게 필수적으로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야. 아까도 그걸 생각해봐. 근의 공식. 장난 아니지. 자 요까지가 바로 넓이에 관한 내용이 된대요. 뿅.